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자기성장 채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처럼 클래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강의란 말이죠. 강의. 그래서 시안의 클래스로 해가지고 합쳐서 시클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품까지 준비했어요. 짠! 소품 시클로. 한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갑자기. 시클로의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생이시거나 학부모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요. 학생들의 독서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서울대 가는 책 읽기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서울대는 독서를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입시 과정에서 독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가 독서를 앞세우는 이유는 간단하죠.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 인재로 자랄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가는 책 읽기라는 주제로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을 것인가 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서울대 가는 책 읽기 총 3부작으로 구성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가는 책 읽기 첫 번째 클래스, 서울대는 왜 신입생들에게 책 읽기 문항을 고집할까?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알아볼 텐데요. 대학 입시는요, 이렇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게 됩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70%, 30%가량 돼가지고 수시가 훨씬 중요하고 광문이 넓은 그런 입시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시험 한번 잘 보면 그 학교 가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닌 거죠. 정시가 30%밖에 안 되는 데다가 재수생들이 정시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은 수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시 때는 바로 이 자기소개서를 내게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내게 되는데 이게 은근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죠. 뭐 다른 건 딱 정해진 점수니까요. 자소서 문항이 총 4개인데요. 앞에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공통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변별성이 좀 많지 않고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문항인데 마지막 4번째 문항이 학교마다 자기 자신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그런 문항,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항을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자, 서울대가 바로 이 4번째 문항이 독서에 관한 문항입니다. 바로 이 문항이거든요. 자, 4번째. 고등학교 재학기간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책 3권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 이유를 각각 500자씩 해서 1500자를 쓰는 이 문항이거든요. 이것이 서울대의 가장 특징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독서인 거예요. 학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 학교만의 4번 문항을 독서 문항으로 했다는 것은요. 말하자면 서울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입생들에게 책 읽기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책 읽기에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독서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이런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서울대가 원하는 책 읽기라고 해서 서울대만을 들어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입장에서는요, 사회에서 인재로 뻗어가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서 입시 기준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이러한 책 읽기 능력은요, 곧 지금의 사회가 원하는 독서 능력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서울대 가는 책 읽기를 생각하면 3대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책 읽기에 대한 3대 오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나오세요. 고전 같은 양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입시를 놓고서는 어려운 책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조건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 많이 읽었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책을 읽으면 그것이 인격에 또 매너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게 많을 뿐인, 아는 것만 많을 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는 척하고 싶어지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들은요,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서 말도 안 되게 그것들을 인용하고요, 해석하고 자신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사회에서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들과 지식인들,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저 역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전 같은 양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전이 인간 본연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점이 있어도요. 시대와 상황이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얘네들은 사랑 행각이 또 심상치 않았죠. 야반도주도 하기도 하고요. 동반자살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이들의 나이가 원전에서는 로미오가 16살 정도 되고요. 줄리엣이 13살입니다. 중2병 나이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인권 같은 문제들은 100년 전 작품과 지금이 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어려운 책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책을 읽는데 그 읽는 책의 50% 정도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참고 시도하면서 자신의 독서 능력도 높일 수가 있는데 자신이 읽는 책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이해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시간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의 이 김봉석 대표가요, 이 과시적 독서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과시적 독서라는 말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것이 책을 읽는 동기가 되는 거니까 괜찮다. 책을 읽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과시적 독서의 전제는요. 그렇게라도 읽은 책의 한 반 정도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는 그런 전제인 거지 책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채 그것들을 읽고 있으면 그거는 과시적 독서가 아니라 그냥 과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독서를 하라는 거거든요. 서울대에서는요,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차적 독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에 보면요, 매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어떤 충고라고 하면 좀 건방지고요, 권고사항인 거죠. 그 문장들이 있거든요. 항상 주는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타인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말은 책은 책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책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나의 책이 된다, 나의 독서가 된다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책을 읽어도요, 개인마다 감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환경과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요. 책은요, 생각의 게이트웨이일 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인 거지 그 생각 자체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책은요, 독서 후에 개인에게 생각의 단초를 던져주는 책들인 거고요. 그것이 고전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반드시 고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요리책, 일반적인 요리책에서도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뭐 농구를 가르쳐주는 스포츠 책에서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책이요, 바로 이 책 비밀일기라는 책인데요. 수 타운센트의 책입니다. 사실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고전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책이에요. 그냥 성장기 소년의 우울한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다룬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던 게 6학년 때거든요. 그때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는데 이렇게 내성적으로 계속 크면은 이런 애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성격을 고치려고 활발하게 해가지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너무 까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담임선생님한테 너무 까분다고 맞은 적이 있어요. 진짜 까불어서 맞은 게 아니라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툭 이렇게 때리더니, 그래서 살짝 툭 때리더니 평소에 너무 까분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버했구나 해가지고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서 중3 때는 좀 적절한 성격의 이 텐션을 유지했는데 지금처럼 좋은 성격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요, 이 책은 저한테는 롤모델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책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책은 그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을 읽었는가가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울대에서도 책 읽기 문화를 고집하는 이유를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여기 있죠?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래 인재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에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도 또 학부모 여러분도요. 이렇게 어떤 책을 읽었는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책을 읽었는가 바로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안 되고 감흥도 없는 책을 고전이나 권장 도서라는 이유로 읽는 것보다는요. 자신에게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느낌 있는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책을 읽었는가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렇게 독서 습관이 들다 보면요. 어렵던 책들이 이해가 되고요. 감흥을 던져주는 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뜻이죠. 이런 독서가 바람직한 독서고요. 서울대가 독서 문항을 고집하며 뽑으려는 인재들이 하는 독서입니다. 오늘 시간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요.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베스트 2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